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34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구 및 해외 축구 시즌을 맞아 멤버십 분들께 공이 들었던 프로토 좌픽들이 적중을 이어가면서 멤버십 분들이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샬럿 호네츠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샬럿은 직전 디트로이트전 짜릿한 한 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라멜로 볼이 25득점 8어시스트 맹활약을 펼쳤고, 마일스 브리지스도 높은 야투율과 더불어 27득점 7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연패 탈출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데뷔 2년차 브랜든 밀러도 19득점을 올렸고, 벤치에서는 베테랑 그랜트 윌리엄스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다만 센터 닉 리차즈가 갈비뼈 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당분간 출장이 어려워진 샬럿인데, 그나마 빅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포워드 자원이 85년생 노장 타지 깁슨과 데뷔 2년차 무사 디아바테 뿐이기 때문에 샬럿은 당분간 스몰 라인업 위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인디애나전 핵심 스코어러인 마일스 브리치스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 결장이 유력한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인디애나는 직전 올랜도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출전하는 6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고른 활약을 펼쳤는데, 타이리스 할리버튼과 파스칼 시아캄, 마일스 터너 3인방이 나란히 17득점씩 기록했고, 베네딕트 메서린이 20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3승 1패, 3승 중에 거둔 2승이 보스턴과 댈러스, 강팀을 상대로 한 승리였고,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11위까지 올라오면서 특유의 공격 농구가 살아나고 있는 인디애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샬럿은 현재 마땅한 센터 자원이 없기 때문에 파스칼 시아캄과 마일스 터너를 필두로 샬럿의 페인트 존을 공략한다면 인디애나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인디애나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인디애나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애틀랜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샬럿전 아쉬운 한 점차 석패를 당하면서 2연승이 끊겼습니다. 브루클린과 LA 레이커스를 연달아 잡아내면서 흐름을 타는가 싶었지만 샬럿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직전 경기 팀의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이 20득점 10리바운드 10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제이든 아이비가 21득점, 토바이어스 해리스와 팀 하더웨이 주니어, 팀의 베테랑들이 27득점을 합작하면서 분전했지만 경기 막판 집중력이 아쉬웠던 디트로이트입니다. 현재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13위인 디트로이트인데, 올 시즌 수비 전술에 일가견이 있는 JB 비커스테프 감독 부임 이후 지난 시즌 자동문 수비에 비해서는 확실히 수비력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다만 팀의 핵심 센터인 제일런 듀렌이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애틀랜타전 출전이 어려워 보이는데, 만약 듀렌이 결정한다면 디트로이트에겐 상당히 큰 전력 손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정팀 애틀랜타는 직전 뉴욕 닉스전을 승리하면서 홈경기 3연패를 끊었습니다. 올 시즌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입단한 자카리 리사셰가 33득점 맹활약을 펼쳤고,
에이스 트레이 영도 23득점 10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어느덧 팀의 핵심으로 성장한 제일런 존슨이 23득점 15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클린트 카펠라도 18득점을 올리면서 뉴욕의 페인트존을 효과적으로 공략했던 애틀랜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트로이트의 주전 센터 제일런 듀렌이 이번 경기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자카리 리사셰와 제일런 존슨, 클린트 카펠라로 이어지는 애틀랜타의 프론트코트진이 디트로이트의 페인트존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애틀랜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애틀랜타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입니다. 시즌 초반 부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먼저 홈팀 올랜도는 팀의 에이스 파올로 벤케로가 복부 근육 파열 부상을 당하면서 장기 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주전 센터 웬델 카터 주니어 역시 발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뉴올리언스전 결장이 유력해 보입니다. 벤케로가 부상을 당한 이후 내리 5연패를 기록 중인 올랜도고,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이 29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공격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디펜시브 레이팅은 아직 6위로 수비력은 괜찮은 만큼 이번 경기 역시 공격보다는 타이트한 수비를 통해 뉴올리언스를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 올랜도입니다. 원정팀 뉴올리언스 역시 시즌 초반 부상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데, 먼저 디존테 머레이와 CJ 맥컬럼, 주전 백코트 듀오가 모두 부상으로 아웃됐고, 백업 가드인 트레이 머피 3세와 조던 호킨스마저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상 가드진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팀의 에이스 자이언 윌리엄슨 역시 햄스트링 이슈로 인해 이번 올랜도전 출전이 불투명한 만큼 올랜도 이상으로 부상 악재가 있는 뉴올리언스입니다. 뉴올리언스는 현재 디펜시브 레이팅이 30위, 리그 전체 꼴찌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가 무너진 상황인데,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빈공에 허덕이고 있는 올랜도를 상대로도 수비가 되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핵심 선수들의 부상이 너무 많은 만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 5패 올마킹으로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전력 차이가 나는 경기로 홈팀 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이 직전 골든스테이트전에서 패배하면서 아쉽게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원체 홈에서는 극강의 포스를 자랑하는 팀이고, 팀의 핵심 자원인 제일런 브라운의 결장이 예상되지만 제이슨 테이텀을 필두로 드루 할러데이와 데릭 화이트 백코트 조합을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홈에서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루클린은 캠 토마스와 데니스 슈로더, 두 가드의 기대 이상의 활약을 앞세워 올 시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보스턴의 드루 할러데이와 데릭 화이트, 이 백코트 듀오는 리그에서 수비력이 가장 좋은 선수들인 걸 감안하면 캠 토마스와 데니스 슈로더가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두 가드가 보스턴의 수비에 고전한다면 브루클린이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현 시점 리그에서 폼이 가장 좋은 두 팀이 만났습니다. 먼저 홈팀 클리블랜드는 개막 후 9전 전승,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원정팀 골든스테이트 역시 개막 후 8경기에서 7승 1패, 현재 5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클리블랜드는 오펜시브 레이팅 전체 1위로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 9위로 수비력 또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골든스테이트 역시 오펜시브 레이팅 3위, 디펜시브 레이팅 2위로 공수 양면에서 클리블랜드에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클리블랜드는 공격 전술에 일가견이 있는 케니 애킨슨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화끈한 공격 농구를 보여주고 있고, 도노반 미첼과 다리우스 갈랜드의 백코트 조합과 에반 모블리와 제러 달렌의 프론트코트 조합은 리그 정상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역시 클레이 탐슨의 공백을 이적생 버디 힐드가 완벽하게 메우면서 스테픈 커리와의 시너지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모제스 무디와 조나단 쿠민과 같은 팀의 젊은 자원들이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시즌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브랜딘 포젬스키와 드레이먼드 그린의 결장 이슈가 있는 골든스테이트지만 직전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마저 잡아내면서 기세를 탄 만큼 이번 클리블랜드전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최근 경기력이 절정에 올라있는 두 팀이 만난 만큼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과감하게 5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미러키 벅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은 직전 애틀랜타전을 석패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칼 앤서니 타운스가 34득점, 16리바운드, 더블더블 맹활약을 펼쳤고 제일런 브런슨도 21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원래 뉴욕 하면 탐 티보즈 감독 지휘하에 끈끈한 수비력이 먼저 떠오르는 팀인데 올 시즌 초반에는 디펜시브 레이팅 22로 리그 하위권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4위로 공격력 자체는 준수한 모습이지만 역시나 수비가 되지 않으니 시즌 초반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홈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뉴욕이고 수비만 조금 개선된다면 공격 자체는 잘 돌아가고 있는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미러키는 직전 유타전 대승을 거두면서 6연패를 끊었습니다. 데미안 릴라드가 34득점 7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31득점 16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길었던 6연패를 끊어낸 미러키입니다. 다만 이 릴라드와 야니스 원투펀치의 활약을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너무나도 미미한 상황이고 벤치에서도 바비 포르티스를 제외하면 활약해주는 선수를 찾아보기 힘든 미러키입니다.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 18위, 디펜시브 레이팅 19위로 공수 양면에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1승 4패, 최근 원정 4연패를 기록 중인 걸 감안하면 이번 뉴욕 원정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뉴욕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댈러스는 직전 시카고전 20점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팀의 에이스 루카 돈치치가 27득점 13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카이리 어빙과 클레이 탐슨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화력 지원을 했습니다. 팀의 원투펀치 돈치치와 어빙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이적생 클레이 탐슨도 기복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 성공적으로 팀에 녹아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 PJ 워싱턴과 데릭 라이블리 2세, 프론트코트의 핵심 자원들이 부상을 당한 상황이고 이번 피닉스전 역시 결장이 유력한 만큼 페인트존 싸움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댈러스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돈치치와 어빙, 원투펀치의 활약 여부와 돈치치와 어빙의 패스를 받은 탐슨이 얼만큼 3점슛을 성공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피닉스는 직전 마이애미전 신승을 거두면서 파죽의 6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에이스 케빈 듀란트가 32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주전 센터 유서프 너키치도 20득점 18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골밑 싸움을 잘해줬습니다. 데빈 부커도 22득점을 올리면서 듀란트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고 이적생 타이어스 존스도 8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볼 핸들링과 리딩을 잘해줬습니다. 최근 피닉스가 5연승을 거둔 경기들이 모두 투포제션 이내의 접전 경기들이었는데 듀란트가 클러치 상황에서 특유의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어려웠던 경기들도 역전하는 경우가 많았던 걸 감안하면 이번 댈러스전 역시 이 듀란트의 야투율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당초 홈팀 멤피스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넘어가려 했으나 멤피스의 에이스 자모란트가 이번 워싱턴전 부상으로 인해 결장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워싱턴 쪽 이변도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모란트와 마커스 스마트 두 주전 가드가 모두 결장하는 가운데 데스먼드 베인까지 결장한다면 주 득점원을 비롯해 메인 볼 핸들러들이 모두 부재한 상황인 만큼 멤피스가 경기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워싱턴 역시 카일 쿠즈마와 말콤 브록던 핵심 자원들이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조던 풀이라는 메인 볼 핸들러가 있고 칼튼 캐링턴과 빌랄 쿨리발리 같은 신인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만큼 핵심 선수 다수가 결장하는 멤피스를 상대로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오클라호마는 직전 덴버전을 석패하면서 개막 후 7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28득점을 올렸고 제일런 윌리엄스도 29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현재 디펜시브 레이팅이 압도적으로 1위인 만큼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오클라호마이기 때문에 수비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휴스턴은 직전 샌안토니오전 27점차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휴스턴 역시 디펜시브 레이팅 4위로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오펜시브 레이팅도 8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공격도 잘 풀리고 있는 시즌 초반입니다. 최근 주전들이 고른 활약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타리 이슨과 아멘 탐슨 같은 벤치 자원들도 힘을 내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휴스턴입니다. 다만 주전 가드 프레드 밴블릿과 제일런 그린이 최근 3점슛 야투 기복이 심한 모습이고 오클라호마가 수비가 강력한 팀인 걸 감안하면 밴블릿과 그린이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드가 볼 핸들링과 득점에 애를 먹는다면 휴스턴이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오클라호마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전력 차이가 나는 경기로 홈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는 직전 시카고전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의 33득점 맹활약을 앞세워 4쿼터 대역전승을 거뒀고 2연승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이적생 줄리어스 랜들도 22득점을 올리면서 팀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느덧 오펜시브 레이팅 6위까지 올라오면서 공격이 살아나고 있는 미네소타입니다. 원정팀 포틀랜드는 의외의 경기력을 보여줄 때가 있지만 직전 샌안토니오 원정에서 13점 차로 패배하면서 역시나 경기력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펜시브 레이팅 25위, 디펜시브 레이팅 18위로 공수 모두 리그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이번 미네소타 원정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덴버 너게츠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덴버는 직전 오클라호마전 신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이 높은 야투율과 더불어 29득점 맹활약을 펼쳤고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는 23득점과 20개의 리바운드, 16개의 어시스트를 뿌리면서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크리스찬 브라운이 나란히 24점씩 득점을 기록하면서 오클라호마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지 않았던 덴버입니다. 자말 머레이와 에런 고든, 핵심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계륵으로 여겨졌던 웨스트브룩이 활약해주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덴버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머레이와 고든의 결장이 유력한 가운데 이 러셀 웨스트브룩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마이애미는 직전 피닉스전을 석패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피닉스전은 석점차 패배, 지난 세크라멘토전은 한 점차 패배를 당하면서 경기 막판 집중력이 아쉬웠던 마이애미입니다. 최근 주전 가드 타일러 히로의 슛감이 올라왔고 에이스 지미 버틀러가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해주곤 있지만 오펜시브 레이팅 16위로 공격력 자체는 다소 아쉬운 마이애미입니다. 상대팀 덴버는 언제나 주전보다 벤치 자원들의 퀄리티가 아쉬운 팀인데 마이애미의 벤치 핵심 자원인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만큼 덴버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벤치 구간에서 다소 힘이 빠질 수 있는 마이애미입니다. 최근 주전 가드 테리 로지어가 야투 기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로지어의 야투율에 따라 이번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덴버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덴버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레이커스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정팀 필라델피아는 폴 조지가 부상 복귀했지만 조엘 엠비드는 징계를 당하면서 몇 경기 더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팀의 핵심 가드인 타이리스 맥시가 부상을 당하면서 당분간 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홈팀 레이커스는 주전 센터 앤서니 에드워즈가 이번 필라델피아전 출전이 가능해 보이는 만큼 홈에서 연패를 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LA 레이커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세크라멘토는 직전 토론토전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 6경기 5승 1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적생 더마 드로잔이 27득점을 기록했고, 디에런 팍스와 키건 머레이 역시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면서 주전 모두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이 5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고, 디펜시브 레이팅도 11위로 수비력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마 드로잔과 디에런 팍스, 클러치 상황에 강한 에이스들이 둘이나 포진되어 있는 만큼 경기가 접전으로 흐를 때도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세크라멘토입니다. 기본적으로 홈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팀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LA 클리퍼스는 직전 필라델피아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노먼 파월이 26득점을 올렸고, 제임스 하든과 데릭 존스 주니어, 이비차 주바치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고른 활약을 펼쳤습니다. 현재 에이스 카와이 레너드 없이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는 클리퍼스인데 경기력 자체는 의외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펜시브 레이팅은 22위로 공격력은 아쉬운 모습이지만 디펜시브 레이팅은 5위로 리그 상위권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세크라멘토의 공격력을 얼만큼 수비로 제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세크라멘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수원 KT와 창원 LG의 경기입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은 두 팀이 만났습니다. 홈팀 KT는 지난 가스공사전 4쿼터 대역전패에 이어 직전 정관장전 역시 한 점차 석패를 당했고, 원정팀 LG는 직전 서울 삼성전 한 점차 석패를 당하면서 현재 4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핵심 자원들의 부상 이슈가 있는데 KT는 문정현이 부상 중이고, LG는 용병 아셈 마레이가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홈팀 KT의 허우는 직전 정관장전 경기 막판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품고 광고판을 발로 차서 KBL 재정위원회에 해당 행위가 회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 역시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 허운이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다면 홈팀 KT가 근소하게나마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이고, LG는 부상에서 돌아온 전성현이 3점슛 슛감을 되찾고 있는 만큼 연패를 끊기 위해 쉽사리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KT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KT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34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